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외에서까지 고국에 대한 아련한 그런 그리움 또는 리턴홈에 대비한 해외 교포 여러분도 환영하고 방문자 여러분도 환영드립니다. 오늘은 이 정통경매 사례분석 사례를 떠난 어떤 그 공허한 법률이론 또 뭐 재판 승소율 등 의미 없는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제 어떤 정경사 TV 우월한 점을 조금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랜 직접 투자 경험으로 축적된 녹아내린 경매 노하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률 전공하고 경매에 해당되는 특유한 그런 그 법률 해석 능력, 그 다음에 영상 제작에 임하는 성실성. 자, 이 3개 요소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입, 점유, 그 다음에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행사, 배당유고 종기 전 신청, 확정일자, 3개 요소, 전입, 대항력, 우선변제권, 행사, 그 요소가 결여가 되듯이 되면 어떤 그 자기 재산 방어에 실패하듯이 영상 제작을 하는데 오랜 직접 투자 경험이 없는데 법률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든지 성실성이 없다든지 하면 의미 없는 그런 영상들이 제가 이 한 1년 지금 안 됐는데 참 많은 걸 보고 내가 들어설 자리가 있겠구나, 어떤 콘텐츠 경쟁력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또 법률 전문성이 없는데 성실한 그런 마음으로 어떤 경매, 어떤 영상을, 그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또 직접 투자 경험이 없고, 참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보면은. 그리고 법률 전문성도 우월한데, 그것만 믿고, 그 분야에서의 신망만 믿고, 성실하지 않은 자세로 영상 제작에 임한다든지, 그것도 여러분이 이 지금 들어오셔갖고, 뭐라도 하나 들을만 하다든지, 건질만 하다든지,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순댓국에 뜨는 숟가락마다 어떤 내용물, 고기가 같이 올라온다든지, 그런 어떤 내용물이 좀 공허한 숟가락에 아무 내용물 없이, 요새 좀 가격이 올라서 그런지 내용물이 부실해졌습니다. 순댓국이. 거기다 알라스카 순대, 뭐 저기 가재미회 등 부대되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어우러져야 제대로 된 상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경사 TV 그 어떤 자부합니다. 그 제가 말한 성실성이나 경매 직접 투자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매 노하우, 법률 전문성 자부합니다. 상위 1%. 자, 오늘 이 그 다가구 주택을 또 그 대상으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유찰의 수가 적다든지 하면은 뭐 의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밋밋한, 별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될 만한, 그렇게 그냥 투자 결정만 하면 되는 물건들, 최저 입찰가 10% 자기합표 찾아갖고 입찰서 또 제대로 써야 됩니다. 뭐 들고 들어오는 경쟁자가, 여기도 지금 응찰자 숫자가 5명이나 되는데 응찰자 수 많고, 그래도 유찰 수가 많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데, 자, 본건은 어떤 반전이 있다는 거. 지금 권리 분석상에, 일반적인 권리 분석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응찰자 수, 그렇죠, 5명이 덤볐습니다. 근데 1위 응찰자가 최저가 8억 3,900인데 11억 9,800, 12억 돈, 거의 4억 돈을 육박해서 더 썼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취소하게 된 그 사연이, 그 가슴 아픈 사연이 발생된 이유는 뭔지, 또 쉽게 가장 어려운 영상 그 제작에 대한 어떤 바탕, 이 리갈 마인드라든지 경매 직접 투자 경험이라든지, 그게 결여돼 갖고는 이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권리 분석상 일반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대금 미납, 입찰 보증금 8억 3,900이면 8,390만 원은 손해본 이 건 어떤 건인지 한번 같이 생각도 해보시고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감정가 13억 1200,
최저가 8억 3,900, 청구 금액 3억이면은 많은 거 아닙니다. 대의변제라든지 누군가 여기 본권 이해관계인 등에서 대의변제 하면은 배당 순위가 바뀌면서 입찰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보증금, 인수, 금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쉬운 얘기로 뭐냐면은 12억 돈에 샀는데 3억을 법원에서 더 내라. 그 더 내면은 감정가보다 상회하는 그런 금액으로 잘못 산 결론이 나오는데 보증금 포기로 가는 또 수순이죠, 그게. 자, 소재지는 봉천동 713-102번지, 대지 40평, 건물 85평. 건물이 다가구 주택이 어떤 그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초과하면은 한 가구 한 주택에서 벗어납니다. 요건에서 660평방미터를 거의 200평 정도를 초과하는 다가구 주택은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건 선정하면서 보니까 대개의 경우에 그냥 내가 세 주고 있다가 다른 집도 비슷하고 사정이 해서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당연히 달라붙죠. 아예 내야 되시기 안 내니까. 그런 어떤 그 양도세 중과 대상으로 분류되는 그런 이제 다가구축이 상당히 많은데, 본건도 아까 말한 그 일반적인 권리분석 하자사항이 아니지만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본건이. 사건 번호는 중앙지법 2023년 11286. 이런 경우는 제가 설명드리고 넘어가는데 영상에서 그냥 캡처해갖고 확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유찰됐는데 응찰차수 5명이나 경쟁해갖고 양모 씨가 12억 돈에 낙찰받고 이 응찰가는 여기도 적게 쓴 건 아닙니다. 8억 4천이 최저가인데 9억 6,100. 거의 뭐 1억 돈은 더 썼네요. 그래도 차순위 매수신 거 안 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허가까지 떨어졌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 미납되고 재경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재경매지만은 허가가 취소가 되고 허가가 취소가 되면은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지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매각 보증금이 20%가 아니고 10%가 유지가 됩니다. 임대차 및 등기내역. 자, 이제 그 다가구 어떤 패턴이 됐습니다. 정경사 TV에서는 그 세입자 임차인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맞쇼 기준 권리는 날짜가 언제인지 이렇게 작성을 PPT로 하시든가 아니면 메모지에다가 볼펜으로 쓰셔뒀습니다. 항상 하는데 빼놓지 말아야 될 거. 배당요구 종기 2024년 11월 23일이 배당요구 종기인데 배당요구 종기까지 다 배당 신청을 했는지 다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날짜 넘어갔고, 자, 여기 1억 5천 한 두 사람이 1억 5천짜리 두 사람이 배당요구 종기를 12월 23일인데 12월 25일이나 27일 날 했다. 그럼 3억이 따로 물어줘야 되는 돈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보증금 합계 10억 5천만 원 이라는 것도 본건에서 중요합니다. 이거 합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자, 이런 내용은 그 제가 영상이 지금 그 114개인가 그런데 쇼츠까지 롱폼만 쇼츠까지 합하면 200개가 넘습니다. 정경사 TV가 91번 강의 영상 91번의 권리분석사항, 저 같은 경우는 10개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해설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3개 요소 영상 제작에 임하는 비법률 전공자, 리갈마인드가 바탕이 있지 않고 성실하지가 않고 경매 직접 투자 경험이 결여된 그런 인적 자원이 만드는 영상에는 권리분석 간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권리분석 복잡한 거 피하라고. 피하면은 경쟁자 많지 않겠습니까? 권리분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세입자도 없고 가격평가. 그런 경우에 강조하는 게 임장, 전장 가서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새 디지털 시대죠. 이 임대 수입 말씀드리는데 상가 임대 수입이 침범받은 게 디지털 커머스, 이커머스, 알리테무까지 중국 업체까지 진출해 들어와 있고 쿠팡이 올리고 있는 그 매출 몇 조 원에 달하는 그게 바로 상가 임대인들한테 들어가야 될 수입이었고 그게 이커머스 디지털
쇼핑으로 네이버 쇼핑, 이제는 유튜브, 카페24까지 연계된 유튜브 쇼핑에 의해서 침범받기 때문에 상가 임대 수입 상가 건물 배우지 상권 따지고 별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를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가구 주택이 그래도 인기가 좋은 거는 사람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B&B, 브레파스트, 앤 베드, 에어비앤비, 해외 교포 여러분이 B&B로 활용하다가 귀국했을 때는 본인이 사용하시고 귀국 안 하고 해외에 그냥 거주하실 때는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에어비앤비가 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이 주거용 부동산의 대표적인 거 다가구, 다주택, 뭐 다세대라든지, 얼마 전에 그 저기 성폭행범 사회에서 영구 격리돼야 될 성폭행범이 사회보장급여, 주거급여, 뭐 생계급여 포함해서 11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 보고 저도 흥분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흥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런 놈까지 국가 세금으로 살 곳 마련해주고 잠잘 곳, 베드, 앤 브레파스트, 뭐 생계급여, 식비까지, 이 주거용 임대차 건물 대표적인 다가구가 조회수도 많이 오르는 게 그런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보증금 합계 15억 5천만 원도 잘 염두에 두고 계십시오. 자, 위치가 뭐 이렇게 아주 썩 좋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중고등학교 근처에 있고 당곡역에서 뭐 도보로 뭐 저기 5분 거리 이 정도 거리는 아니지만은 여기까지 뭐 마을버스 있겠죠. 뭐 이 정도 그 주거용 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용하게도 마을버스가 파고 들어갑니다. 마을버스가 노선이 있는 지역은 그렇게까지 뭐 도보까지 안 따져도 역세권 중 플러스 정도로 평가합니다. 위치는. 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정경사 TV 동영상 114개 롱폼 쇼츠까지 포함해서 어떤 시세 분석, 어떤 흐름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고, 명도, 애로, 어떤 임의경매, 강제경매 분류, 또 명도 올라갔을 때 애로사항 등을 한 2주 정도 시간 내셔갖고 일과 후에 4시간 2주일 정도에서 마스터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은 저 같은 어떤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그런 인적 자원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입찰보증금 손해, 뻑하면 몇천만 원 매덕 손해가 권리분석 50만 원 범위 내입니다. 한 건에. 요거만 의뢰하셔도 면하실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현황조서서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1층에 1실, 2층, 4층, 각 2실 등, 이게 벌써 2층 2, 3, 4, 1, 4, 이게 1층이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2, 3, 4, 3계층이 요건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근데 1층까지 4계층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국세청에서 보면은 훌륭한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새 가뜩이나 뭐 저기 국가 어떤 수지 타산이 역조, 그러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그런 이제 현실인데, 국세청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 이게 층이 1, 2, 3, 4. 그러면 한 층은 1층 정도는 아까 세탁 어떤 관계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근생으로. 근린생활 시설로 나와 있는데 실제 주거용 부동산으로 임대를 해갖고 어떤 과세, 주체, 관청에 적발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물건 명세서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1층이 문제가 됐죠. 1층 보면은 주거 임차인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것 때문에 입찰보증금 포기하고 재매각 사유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 본건은. 그래서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서 이게 이래서 저런 가슴 아픈 사연이 발생이 됐구나. 나는 저런 경우는 절대 내 경우가 아니다. 근처에도 다가오지 마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이건 입찰 보시면은 이거를 정정하셔야 된다. 1층을 그대로 근린생활시설로 한 개 층을 뭐 어떤
주위 뭐 주거 어떤 시설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뭐 하긴 뭐 세탁 자동 세탁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자그마한 점포라든지 임대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시게 됩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왜 그 이해관계인들 낸 서류가 이제 기록되는 그 법원에 이제 그 기록되는 서류인데, 이런 서류는 매수 신청 대리뿐만이 아니고 경매 기일날 이후 일주일 뒤에 잡힌 매각 결정이 확정되고 일주일 뒤에 확정되고 대금 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그 이의 신청 절차를 밟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출한 문서 흔적이 있으니까 5월 23일 날 이 매각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5월 23일 날 제출한 거 보니까 매각 결정 나고 집행정지 효력이 확정적 효력이 차단되는 매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가 아닌 겁니다. 이 타이틀을 보니까. 근데 대리인, 법, 공공, 법무법인을 선정한다고 해서 유술방망이 아닙니다. 요건이 정확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으로 제가 많은 사건을 해본 건 아니고 제 경우에 유전자 검사 없이 5년 걸려서 대법원까지 걸리는 그 기간을 그래도 2심에서 다시 원심으로 다시 돌려갖고 원심에서 판사님 아주 앳된 여자 판사님인데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친생자 부존재 확인 소송을 인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건 됩니다. 그럴 능력이 되신다든지 아니면은 확실한 요건을 저희 같은 그 전문적인 그 경험이 풍부한 사람한테 조언을 받으시고, 왜 제가 대신해드리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니까 예전에 잘 포괄적으로 위임받아갖고 뭔가 일 처리 잘해주면은 나중에 돈이 좀 아까우면은 그 잘 처리된 결과 중에 변호사법 위반 부분 갖고 약속된 금원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경우 많이 겪었습니다. 절대 이제 그런 일 안 합니다. 법무사한테 서류 신청 대리 모르겠습니다. 요새 올라서 얼마인지 아마 10만원 원짜리라고 보는데 정확한 요건을 알면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정도를 구성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주위에 저희 같은 사람 조력을 받아갖고 정확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건지, 매각 결정이 난 다음에 공탁금 걸고 보증금 걸고 즉시항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매각 기일 날부터 매각 결정이 사이 일주일 사이에 기록 열람, 아까 기록 열람을 해야 볼 수가 있는 물건 명세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황 조사서라든지 문건 접수 내역, 문건 송달 내역 이런 서류를 보시고 정확한 절차를 밟으시든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는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됐나? 안 받아들여지고 23일 날 제출했는데 6월 4일 날 기각이나 인용이 안 됐죠. 최고가 매수 만약 인용됐다 하더라도 제3 채권자, 아까 후순위 채권자가 대개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 돈이 내 영역 내에 들어와 있는데 그 배당 재단에 편입이 되니까 법원에서 뭐 국고로 편입되는 게 아니고 그 돈 안 놓치려고 하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은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 제대로 된 사유를 지적을 못하면은 최고가 매수인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가 발송이 됐습니다. 매각 결정 난 다음에 보증금 걸고 즉시항고가 확정적 효력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인 대금 지급기한이 지정이 안 됩니다. 항고, 재항고 절차가 다 끝나기까지 대개 5개월 내지 10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본건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이의신청을 제기라고 인용이 안 돼갖고 대금 지급 기한을 통보받고 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별 그렇게 뚜렷한 사유는 없는데 왜 그 입찰보증금 포기했을까? 재경매 사건이 됐을까? 자, 다시 한번 여기 그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보증금 합계 10억 5천, 경매 신청 채권은 3억. 자기 자금 비율이 이런 경우에 입찰 보증금 중에 아까 뭐 8억을 쓰고 뭐 이번에 최저가가 8억 4천이니까 만약 8억 6천에 썼다. 그럼 못 받는 보증금 합계액이 2억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후순위 경매 신청 채권자 있고
명도 강제집행 대비해야 됩니다. 선순위 임차 중에 전부 다 대항력, 우선 변제권 행사 요건이 다 맞아떨어져 갖고 법원 경매 대금에서 전부 다 배당받은 가는 경우에는 얼마가 명도가 쉽겠습니까? 제가 쇼츠 영상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항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 입찰자 낙찰대금 납입한 낙찰자의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가야 명도를 점유를 이전을 받았습니다 하는 확인서를 받아가야 그 임차인은 법원에 가서 보증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스무스한 합의죠. 근데 여기 이렇게 그 보증금을 못 받는 그런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대비하셔야 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평당 한 7만원 인건비. 그러니까 여기 뭐 60평 정도 되면은 60평, 67이 40이 한 4, 500만원, 어떤 부대 비용까지 해서 한 500만원 정도로 합의가 안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강제집행 경비까지 대비하시고 입찰가를 염두에 두고 입찰을 보셔야 됩니다. 대신 이 본건에 제가 추정하기에는 입찰 못 받고 명도승이 진행되는데 대출을 쉽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염두에 두고 그냥 뭐 LTV이고 스트레스 DSR이고 뭐 떠나서 한 70%까지 해준다. 아니 나는 80%까지 해준다 하는 대출 어떤 대행 그런 하는 사람들 말 듣고 입찰 보셨던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자금 비율이 60, 70% 갖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이런 범주 내에 입찰자가 최소한 뭐 60에서 70% 갖고 나머지 20, 30%를 대출을 받겠다 하는 경우에는 응찰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의 최저가, 이 지금 뭐 봉천동 낙찰가를 보면 80%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13억 1200 감정가 대비 80% 8일은 8 3824 그 정도 가격으로 예상 낙찰가를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단 대출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걸 임대 나서 임대 소득도 올리고 누이 좋고 뭐 꽁 좋고 누이 좋고 다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의 신청 어떤 그 취소 신청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못 밟고 본건 낙찰 보신 분은 눈물 먹으면 후퇴가 됐다고 봅니다. 자, 자기 자본 비율이 내가 그 만약 8억을 쓴다. 18, 56, 5억 내지 6억 가지신 경우에는 이 가격에 요번 최저가에 입찰 보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영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혹시 뭐 들을만 했다든지 뭐 배울 게 조금이라도 있다든지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놓치지 마시고 격려차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